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건강한 미래, 건강한 나로부터 시작하는 흡연 예방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 교육을 진행할 본 강사는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길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예방교육과 치료재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생활안전, 약물안전, 그리고 재난안전, 학교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신장중학교 학생 여러분들과 금연보다는 흡연 예방교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교육에 앞서 신장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담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 퀴즈를 진행하고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니코틴으로 인해 담배를 설명한 게 맞는 것은 이 보기 5개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요? 첫 번째, 찌든 냄새가 난다. 두 번째, 매캐한 냄새가 난다. 세 번째, 유지력이 있다. 네 번째, 전자담배도 냄새가 난다. 다섯 번째, 모두 맞다. 여러분, 답을 정하셨나요? 그럼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은 5번. 네, 모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맞추신 거죠? 음,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 주관식입니다. 자, 담배 성분 중 대표적인 발암 물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답을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에도 맞추셨나요? 다르죠. 네.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틀렸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담배의 진실을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담배와 인연을 맺는 일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학습할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담배, 전자담배도 포함해서 다양한 종류의 담배의 성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담배의 중독성으로 인해서 우리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지 뿐만 아니라 담배를 어, 흡연하지는 않지만 이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우리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알아보고요. 특히 우리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얼마나 더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거 같이 해보자, 이거 펴볼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거절하고 담배 유혹으로부터 건강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하지 않는다는 금연 서약서를 작성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의 목표는요, 이 담배와 전자담배가 그리고 간접흡연이 우리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알 수 있도록 하고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담배를 권유했을 때 당당하게 거절하고 금연을 실천하면서 건강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다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중독성 약물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주변에 이것도 약물에 속하는데 약물이라는 걸 모르고 남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몇 가지 보면 먼저 뭐가 하나 나왔네요.
요거는 음료수인 줄 알고 있지만 카페인, 고카페인 음료잖아요. 청소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일상에서 네, 음료라고 생각하고 많이 드시는 것도 있는데 요것도 약물에 속한다는 거 여러분한테 좀 강조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주제인 담배, 알코올, 그리고 뭐 음료 아니어도 커피 종류도 카페인에 속하고요. 그리고 기타 저번 우리가 지난달에 배웠던 방학 전에 배웠던 기타 다양한 약물들, 마약류라든지 중독성 약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 유해 약물에 속하는데요. 이 청소년 유해 약물을 법적으로 정한 이유는 이런 물질들이 우리의 중추신경, 뇌에 작용하면서 습관적으로 중독성을 일으키고 내성을 일으켜서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유해 약물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 이런 위험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위험 요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알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약물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담배. 담배의 중독성을 그 많은 중독성 약물들 중에서 담배 중독성을 알아보면 마약류는 굉장히 중독성이 아주 높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의존도도 높고, 네, 독성도 강하고. 그런데 여기 지금 연두색 박스 안에 있는 거 보시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는 마약류에 속해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여기 있는 약물들이 거의 이제 마약류에 속하고 알코올도 있기도 하는데 요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요 지금 담배가 중독성 랭킹, 네, 의존도도 높고 독성도 굉장히 강하다도 높고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중독성 헤로인, 코카인, 담배가 랭킹 3위에 속해요. 그래서 한 번 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있을 수 없다. 호기심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담배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담배는 불을 붙여서 이렇게 핀다는 일반 담배, 연초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고 요즘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전자담배. 전자담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전자기기처럼 충전을 해서 다양한 형태로 피고 있는 담배가 있습니다. 이게 액상형도 있고 권련형도 있고 다양하기도 하는데요. 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이 전자담배, 일반 담배, 이들 중에 어떤 게 더 해로울까요? 나는 일반 담배다. 나는 전자담배다. 정하셨나요? 음, 선생님이 멀리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둘 다 나빠요. 둘 다 나쁜데 좀 더 나쁜 담배를 말씀드리라면 전자담배가 더 많이 치명적으로 나쁩니다. 그런데 요즘 다양한 뭐 무인샵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형태의 전자담배들을 되게 많이 볼 수 있는데 보면 전자담배 같지 않는 전자담배. 여러분은 이게 뭘로 보이는가요? 네, 뭐 향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액세서리라고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다양한 형태의 기계로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소비자들에게 중독을 시키는 마케팅으로 다양한 형태의 아주 모양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성분들이 일반 담배보다 아주 더 다양하게 우리가 모르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담배 성분은 일반 담배든 전자담배든 거의 평균적으로 한 7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선생님이 처음 20년 전에 이 담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4천여 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한 2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7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다는 걸로 발표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선생님도 이 7천여 종을 다 외우지도 못해요. 뭔지도 모르는 새로운 물질을 계속 첨가되고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악덕 3인방인 탈억, 일산화탄소, 니코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담배의 유해성은 그야말로 딱 얘기를 하면 연기 속에서 이 성분들뿐만 아니라 연기 속에서 암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음, 그래서 여기 몇 가지요? 69가지 이상의 발암 물질이 생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자담배는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암을 일으키지 않아. 중독성이 없어.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담배 판매하는 곳에서의 마케팅 전략일 뿐 냄새를 가공했을 뿐이지 유해성은 일반 담배든 전자담배든 동일하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성분들 중에서 중독의 원인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니코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니코틴은 전자담배는 없어. 뭐 어떤 건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전자담배 안에는 좀 다양한 어, 니코틴을 줄이는 대신 타르라든지 좀 더 유해한 성분들 맛을 다르게 하는 유해한 성분들이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니코틴이 없는 담배는 제로인 담배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알기로 과학적으로도. 근데 이 담배에 중독된 경우에 계속 흡연을 하면서 내성이 생기고 점점점 더 많은 양의 담배를 흡입하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금연을 하지만 끊지 못하고 다시 또 담배를 또 찾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또 흡연을 하고 더 많은, 결국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담배가 다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앗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담배 연기가 타 들어가면서 이 연기가 우리 인체 조직에 있는 산소 공급률이 떨어지게 하면서 산소의 결합을 방해해서 어지럽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위험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 뿐만 아니라 그냥 담배 말고 유해하다고 아니 무해하다고 알려져 있는 전자담배는 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는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를 끊기 위해서 전자담배를 사용하시는 분들 요즘 참 많은데요. 이 뉴스 들으시면 마음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자담배에서 일반 담배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은 발암 성분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최명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자담배입니다. 향과 맛이 가미된 액체를 전기로 가열한 다음 그 수증기를 흡입하는 구조여서 담배 특유의 역한 냄새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大体2ヶ月ぐらい前からもともとタバコは吸ってないんですけど全然なんか自然にこう生活に入ってきた感じがあります。 현재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 용액은 니코틴이 들어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용액의 성분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수의 전자담배 수증기에서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포름알데히드는 일반 담배보다 무려 10배나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このピークがホルマルデヒドのピーク、こちらがアセトアルデヒドのピーク。ホルマルデヒドっていうのは一般環境ではシックハウスなんかで問題になってますけれども、発がん性物質ですね。 일본에서 전자담배 구입과 관련해 아직 이렇다 할 규제는 없는 상황.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논의한 뒤 규제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일본을 예로 들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영상에는 액상 전자담배만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이거 외에도 이렇게 권련형처럼 생긴 걸 쪄서 피우는 담배들도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담배든 전자담배든 해롭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청소년들이 그 일반 담배가 냄새가 너무 나니까 흡연한 것을 누군가에게 발각? 네, 될까봐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전자담배는, 무해하다. 뭐, 이런 쪽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지만, 이런 유해 성분을 비교해 봤을 때, 전자담배가 여기 좌측에 보이시죠? 여기 아이코스릴 뭐 이런 거 특별한 뭐 회사명을 지정한 거긴 하지만 이거는 식약처에서 공지한 거기 때문에 일반 담배가 네, 0.01에서 0.7까지 니코틴이 있다라고 하면 전자담배는 네, 0.1에서부터 시작해서 0.5까지 좀 다양하고요. 타르는 일반 담배보다 전자담배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기억하셔서 어디 가서 전자담배는 괜찮아 뭐 이런 유혹이 오시거든 꼭 이 얘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전자담배의 위험성인데요. 전자담배로 인해서 화재 위험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 전자담배 기기를 사용해서 피우면서 발생하는 열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이 전자기기를 충전하잖아요. 그 충전한 기계, 이 배터리로 인해서 폭발 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재산 피해라든지 신체적 피해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담배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폐해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담배 유해 물질인 7,000여 종의 화학물질, 그리고 70여 종의 발암물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알아보면 이 안에는 일산화탄소부터 시작해서 청산가리, 뭐 우레탄, 부탄가스, 아니면 뭐 살충제로 쓰고 있는 니코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리고 저는 직설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자동차 배터리 아시죠?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그 배터리를 여러분 주면서 먹으라면 먹을 수 있나요? 이렇게 여쭤봐요. 절대 먹을 수 없죠. 맛있는 게 많은데 이걸 왜 먹어요? 근데 이 안에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악적 3인방인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니코틴이죠. 중독의 원인이 되는 성분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더 어린 나이에 담배를 시작하게 되면 더 많이 피게 되고 담배에서 충성고객이 되게 하면서 더 많은 건강에 해로움을 주고 있는 게 이 니코틴 성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살충제로 쓰는 우리 모기약 아니면 제초제로 쓰는 농약 성분 이런 것들에 들어가 있는 게 이 니코틴이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인 흡연이 아니어도 담배 2개 들어있는
니코틴의 양으로도 성인 남성이 사망할 수도 있는 것이 니코틴입니다. 이 니코틴이 담배를 피면서 우리 그 연기가 우리의 뇌에 들어가는 시간은 7초예요. 뇌에 도달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 뇌에 작용을 하게 되고 우리 중추신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결코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 첫 번째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주 성분인 타르. 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독특한 향과 맛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폐암하고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담배를 안 핀 사람들은 타르를 볼 수 없나요? 있죠. 우리가 어딘가에서 길을 가다가 새로운 도로를 포장하는 데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런데 보면 까만 아스팔트를 깔 때 자갈돌과 끈적끈적한 그 유해 성분을 끈적끈적하게 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해요. 그 끈적끈적한 성분이 타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타르가 우리 폐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손상시키기도 하지만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면서 다양한 장기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니코틴을 태우면서 아니면 담배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이 유해가스는 다양한 일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예전엔 연탄가스 중독 아니면 무색무취 때문에 이 기체가 우리 혈중에 들어와서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망에 이르기도 숨을 쉴 수 없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나 폐 그다음에 천식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 담배 유해가스로 인해서 우리의 신체에는 더 많은 폐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요 관련해서 우리 영상 하나 더 보고 갈까요? 이 땅에 담배가 도입된 지 400년이 넘은 지금 구름 과자라고 불리던 담배는 애연가들의 취향만큼 그 종류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니코틴 함량별로 담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맛과 향도 여러 가지입니다. 담배를 연소시켜 연기를 흡입하는 연초 외에도 전기장치로 열을 발생시켜 니코틴 용액에 증기를 흡입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그리고 압축한 담뱃잎을 찌는 듯 가열해 증기를 흡입하는 권련형 전자담배 등이 있죠. 피우는 방식이 다를 뿐 모두 담배입니다. 백해무익의 대명사인 만큼 흡연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데요. 흡연으로 인한 대표적인 신체 증상 중 하나는 일산화탄소로 인한 저산소증입니다. 일산화탄소가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결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호흡곤란, 시력 저하, 두통, 기억력 감퇴 등이 유발됩니다. 체내에 들어온 담배 연기에는 발암물질을 포함해 200종 이상의 화합물로 구성된 타르 성분이 있습니다. 미세 입자인 타르는 호흡기 점막과 폐에 박혀 손상을 일으키죠. 이는 기관지염, 폐렴, 폐암의 원인이 됩니다. 담배의 의존성은 니코틴에 의해 형성됩니다. 담배 연기 속 니코틴은 폐로 흡입돼 수초 안에 신경과 뇌로 전달되며 아드레날린과 도파민 배출을 증가시켜 각성과 쾌감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내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흡연을 중단하면 우울과 불안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나죠. 일단 니코틴이라는 것은 도파민을 분비시키면서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 도파민에 의해서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 효과가 아주 짧고 예를 들어서 한 2, 30분 정도밖에 지속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뒤에는 금단 현상으로 오히려 흡연하지 않을 때보다 더 집중력이 저하되고 정서적인 안정감도 오히려 더 저하돼서 불안정함을 느끼게 되고 그런 금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땅에 담배가 이해되셨나요?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쭉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었죠. 잘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이게 어떠한 호기심으로나 한 번은 괜찮겠지 하는 것으로 이거 담배를 흡연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담배의 유해성은 우리의 모든 장기에 암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에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피가 잘 돌아야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청소년기에 대동맥류에 영향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데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폐에 대한 사진인데요. MRI로 찍은. 근데 건강한 사람의 폐죠. 그런데 15년, 30년, 15년. 요런 흡연자의 폐고요. 요 옆에는 제일 중요해요. 40년 동안 흡연자 옆에 있었던 간접 흡연자도 폐가 이렇게 건강에 나빠질 수 있는 영향을 주는 것이 이 담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담배를 하면 안 된다, 담배를 피면 안 된다, 이런 거에다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 시기에 흡연을 한 번쯤 하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호기심에서 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고, 그리고 주변에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로 인해서 흡연을 시작하는데, 한 번 뿌리 박히게 되면 우리 에서 나올 수 없게 되는 게 이 담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청소년 시기에 흡연을 하게 되면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치아 변색, 입냄새, 그리고 노화도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발달 저하라든지 우리가 지금 2차 성징이 일어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학생들이 많은데 거기에도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게 되면 더 심각한 거는 중독성이 더 깊게 빠지게 되고요. 다른 약물이나 아니면 다른 범죄와 그리고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크고요. 당연히 지적으로나 정서적 발달에 이로울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네, 요런 거는 이제 금연 보조제인데 청소년들에게는 판매하지 않아요. 근데 요런 것들을 먹으면 금연에 도움이 된다라든지 어 과학적으로 금연된다 이건 아니고 과학적으로는 금연 효과가 절대 없다고 합니다. 흡연 연상을 좀 줄여주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러려고 하면 혹시나 누군가에 의해서 한번 사용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운동이라든지 껌 아니면 무가당 사탕 이런 것들을 권하는 걸로 하기는 하지만 절대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보조제로는 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간접흡연인데요. 간접흡연의 다른 말은 강제흡연이에요.
나는 흡연을 하지 않지만 흡연하고 있는 주변,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이 흡연으로 인한 연기가 인체에 아니면 영향을 미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그 폐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볼까요? 지난달 KBS는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흡연 기간에 따른 폐의 상태를 폐 내시경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엔 담배를 직접 피우진 않지만 간접 흡연에 노출된 사람의 폐 영상을 공개합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야외 흡연구역입니다. 사방이 뻥 뚫려 지나는 사람들은 원치 않는 담배 연기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하죠. 일단 호흡이 곤란이 오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겠다. KBS 취재진은 흡연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아온 주부의 폐 동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한 갑씩 담배를 집 안팎에서 피워왔습니다.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데도 주부의 폐 표면 곳곳에 얼룩반점이 찍혀 있습니다. 더욱이 폐 위쪽으론 암덩어리까지 보입니다. 흡연자와 비교해봐도 간접 흡연 40년 된 폐는 거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섭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도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간접 흡연이 무서운 이유는 담배를 피우면서 나오는 주류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류연이 더 많은 폐해를 가져오기 때문인데요. 유해 성분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담배 피는 사람들 옆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내가 만약 음식점에서 2시간, 요즘, 네, 음식점에 흡연석이 없긴 하지만, 그 주변에 이게 만약 그 담배 연기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담배를 피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흡연 사무실 아니면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흡연하시는 분이 있는 흡연 차량에 1시간 동안 같이 있게 되면 담배 3개 피를 피는 거하고 유사하다는 겁니다. 효과가. 그러면 나나 내 친구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담배를 피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걸 3차 흡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차 흡연은 본인이 직접 피우는 사람, 2차 흡연은 내가 담배 피는 곳 아니면 흡연 부스 같은 걸 지나갈 때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연기를 마시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그 주변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담배를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흡연자의 몸, 머리, 손 요런 곳에서 남아있는 네, 이 유해 성분으로 인해서 이 유해 성분이 우리한테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혹시 있는 독성 물질이 먼지하고 결합하면 20일이 지나도 이 독성 물질이 40%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 중에 혹시 누군가가 아니 주변에 흡연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라면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고 그리고 금연하도록 권해주시고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 가족과 함께 운동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흡연하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담배 연기에 직접 닿지 않아도 흡연자의 머리카락이나 몸, 옷, 벽지 등의 유해물질에 남아 영향을 미치는 것을 3차 흡연이라고 한다.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랜 기간의 흡연에 노출된 실내에서는 담배 한 가피를 지금 피울 때보다 더 많은 니코틴이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혹시 이런 공간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흡연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중독이고 심각한 금단 증상을 유발하면서 우리한테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우리 건강에 해로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절대 하지를 않지만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담배를 한번 피워볼래? 한번 해볼까?
야, 이거 괜찮아. 전자담배는 냄새도 안 나고 엄마한테 걸리지도 않아. 한번 해봐. 라고 권유를 했을 때, 피워볼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당당하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지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훈련을. 왜냐하면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 누군가가 훅 들어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당황해서 거절을 못하고 쭈뼛쭈뼛 하게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친구가 자꾸 뭐 담배를 한번 펴보자고 하고 괜찮아, 걸리지 않아, 괜찮아, 한 번이면 어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거절하는 방법들을 평상시에 연습해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번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까요? 네. 자, 맞아요. 여러분 잘 선택하신 것처럼 나는 담배 안 피워. 나는 담배 냄새가 싫어. 우리 같이 피우지 말자. 담배는 사용하겠어. 미안. 나 학교에 가서 시간이 없어. 담배 아니어도 재미난 일들이 많아. 이렇게 여러분이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청소년들이 담배를 한 이유 중에 세 번째 이유가 스트레스 풀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운동하고 취미생활, 나만의 취미생활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호흡이나 명상, 그리고 간단한 퍼즐, 보드게임들, 건강한 게임들을 하는 것도 좋고, 자연과 함께 네, 즐기는 것, 음악 듣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뭐 의무적인 시간은 없긴 하지만 봉사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습관을 길러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스트레스 방법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관리 방법을. 오늘 배운 학습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내에 있는 니코틴은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둘 다 중독성이 높은 성분들이며 혈중 니코틴 농도가 떨어지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금단 증상으로 인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담배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담배 연기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웠던 자리에 머물면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건강에 해롭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담배도 우리한테 이로운 담배는 없다. 그리고 전자담배 사용은 더더욱이 더 많은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건강한 습관,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 그리고 건강하게 우리를 지키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금연 서약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파란 박스에 있는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평생 동안 흡연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흡연을 권유받았을 때 자신 있게 거절할 것을 서약합니다. 네, 요 금연 서약서를 우리 금연 서약서 금연 트리를 만들 건데요. 우리 반에서 각자의 지문을 찍어서 네, 서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주어진 컬러 잉크를 다양하게 사용해서 이 금연 트리에 여러분의 지문을 꼭 찍어 주시고요. 네, 그런데 출숙한 전원이 이 금연 트리에 다 도장을 찍으셔야 돼요. 지문을. 그리고 이 금연 트리 완성본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건실에서 제공된 여러분들의 네, QR코드로 사진을 전송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금연 서약서 트리를 보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제출하는 반에는 선물을 제공해 주신다고 보건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멋지게 그리고 전원이 잘 참석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시고요. 건강하고 안전한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